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지식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전인교육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 지식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식교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보다 협의의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러한 지식만을 강조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지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주지 교육만으로는 우리가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주지 교육에 관심을 갖는 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지식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이제 인성 교육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본성이 되겠죠. 인간이 갖춰야 할 본성.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간은 독립된 존엄한 개체로 태어나서 저마다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한 어떤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정의를 상당히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성을 지금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역량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품성과 역량은 세부적으로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이제 감성적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도덕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차원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질을 함양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감성적 차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대인관계에서 인간 간의 어떤 교류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공감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혹은 뭐 정직이라든지 책임과 같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성교육에 해당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게 된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성교육은 결국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역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결국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항상 도덕적으로 실천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 교육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앞선 시간에 지식 교육과 함께 인성 교육이라는 요 영역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에 전인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요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심동적인 영역 이러한 세 영역이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의 발달을 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이 세 가지의 독립적 영역들이 결국 통합되어 가지고 바람직한 인간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펴봤던 이 지식교육, 그 다음에 뭐 인성교육,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심동적인 이 영역들은 결코 독립적으로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이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또 전인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교육과 행복의 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육 목적으로서의 행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과연 이 즐거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즐거움을 외재적 목적으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교육을 어떤 수단의 관점에서 근데 계속해서 강조했죠. 그렇죠? 외재적 수단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디에 가져와야 된다? 본질적인 내재적인 그런 목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어서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과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배움에 있어서의 즐거움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교육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더 나은, 더 합리적인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선택이 결국 뭐로 이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얻기보다는 이러한 지식들이 축적이 되고 축적된 지식들이 배경 지식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문제 사항에 봉착하게 된다고 하면은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행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교사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서의 어떤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가르치는 교사가 또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학생을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교육은 인간에게 행복을 갖게 하는 기술입니다. 교육의 목적을 인간의 행복 증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다시 말해서 교수자가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 교육이라는 것은 비단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형식적 교육의 과정에서는 학교나 학원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또 비형식적 과정에서는요, 가정이라는 부분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의 출발점은 사실 가정에 있습니다. 최고의 가정은 진정한 학습의 기쁨을 증진하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발전을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의 방향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행복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거고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고 경시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교육의 과정에서 반드시 행복이라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면서 교육활동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하게 가져봅니다. 자, 결국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숙한 인간을 사람으로서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미숙한 인간을 사람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인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향상시켜서 더욱 나은 삶을 자극하고 안내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전자가 교육의 역할이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요, 뒤에 말씀드렸던 이 후자는 교육의 역할은 결국 행복의 경지를 더욱 높여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인교육의 원리와 방법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식교육과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둘의 관계는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식교육은 각 시대에 따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식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지식교육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인교육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학습자들은 전인교육을 통해서 지덕체를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고요. 또 학습 동기를 유발하거나
학습 욕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인교육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지식교육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다고 하면 교육의 목적이 지식교육 그 자체의 습득으로 변질되어서 지금과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지식교육과 전인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동시에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 연속적인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식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인성교육이 내실 있게 되고요.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져야지 지식교육도 정상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지식교육과 전인교육은 교육 수레의 두 바퀴이며 상호 조력자라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인교육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사자성어, 교학상장, 출탁동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학문을 성장시킨다는 교학상장, 그리고 학습자의 노력, 교수자의 적절한 조언과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출탁동시, 이런 것들이 전인교육의 구체적인 일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관계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그 관계에 있어서 상호 간에 그렇죠. 바른 예의, 그리고 사랑, 그리고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윤리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성장의 노력과 조력을 위한 헌신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관계는 전인교육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인교육은 개개인이 자아를 확립하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되겠습니다. 인간 존엄의 정신은 개인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과 태도에서부터 길러집니다. 자아를 확립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조건을 지니고 있든지 자신을 떳떳한 존재로 인정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항상 강조하죠. 자존감 올려야 된다. 자존감 올려야 된다. 자아가 확립된 인간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정, 학교, 나라, 역사, 문화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 세계와 인류를 존중하는 정신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자아 확립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러한 전인교육은 현대사회에서 모두가 지향해야 할 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 속에 매몰되어서 인간 자신을 상실하지 않고 진정한 인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교육은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존중하고 또 조화와 균형의 목표 아래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시 위주의 교육, 지식 위주의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접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정신적인 측면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 전인교육은요, 인간성을 회복해서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본래의 나를 확립하는 성찰의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렸죠. 인간의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성의 발달을 조화시켜서 균형 잡힌 인간을 육성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지식을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고 또 직접 해보면서 그것을 통해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서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이 전인교육의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학 첫 단원, 교육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막막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이 이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학습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육의 역사와 공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